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 사내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었고, 둘째 아이가 4살이 되던 무렵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대단한 금수저가 아니다 보니까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아직 자가도 없어요. 특히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남동생의 학비를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요. 남이야, 시집간 딸한테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 달라고 하는 것만큼 민폐가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박서방 그런 걸로 혹시 너한테 눈치 주지 않니? 엄마, 딸 자식도 자식이야. 결혼했다고 딸이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내가 버는 돈에서 또 내가 가능한 선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런 경우 남편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렇지. 남혁이 학비 네가 도와주는 거 박서방도 알고 있니? 알죠, 당연히.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로 할 일이라고 그걸 숨겨요? 그리고 그런 걸로 쪼잔하게 잔소리하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행히 남편은 그런 문제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느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선뜻 먼저 말하던 사람이지요. 처남이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명석했다면서? 당신이 누난데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 우리 아직 전세자금 대출도 한참 남았는데 정말 괜찮아? 처남 학비 안 도와준다고 우리 대출금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졸업까지 1년도 안 남았다면서. 약대생이니까 졸업하면 바로 취직도 100%일 거고 공부할 때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당신이 도와줘. 여보, 고마워. 우리 사는 게 요즘 빡빡해서 당신이 반대하면 그냥 학자금 대출 받으라고 말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나 더 아껴 쓸게. 아이고 됐네요. 내가 처남 학비 도와주는 거 반대했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나 그렇게 강 큰 남편 아니거든. 남편은 평소 살갑고 기념일을 무드 있게 챙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부부로서 나름의 확고한 의리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 역시 남편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바뀔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대한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요. 적당히 저희 부부 금슬도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는 시댁이 있는데 시댁에는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가 함께 삽니다. 시아버지께서는 5년 전 위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저희 시댁이 사정이 좀 특수한 편이랍니다.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해서 걸어 다닐 때에는 항상 목발이나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시동생의 아내, 동서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사회복지관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이지요. 아이고, 저 댁 시어머니는 천사표가 따로 없어. 다리 불편한 아들에 듣자 하니까 며느리도 청각장애인이라 소통이 좀 힘들다던데 그 둘을 혼자서 데리고 살잖아. 그러니까요. 저기가 낳은 자식도 성인 돼서 대학 졸업하면 한 집에 데리고 살기 힘든 법인데 저 집 할머니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영감님 돌아가시고도 엄마 역할하면서 며느리까지 거두고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동생과 동서가 몸이 불편한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두 사람을 데리고 사는 시어머니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편이지요. 저 역시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시어머니께서 사실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초혼이 아니고 재혼해서 부부가 된 경우였습니다. 해서 시동생과 남편은 시어머니께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평생 새엄마 느낌이 들지 않게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시동생과 남편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난 크면서 한 번도 식은 밥을 끼니로 먹은 적이 없어. 어머니께서 항상 갓 지은 밥으로 식사를 차려주셨거든. 그래?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 남들은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뭐 서름받고 커겠거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랑 내 동생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살뜰한 보살핌 받으면서 잘 컸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시동생은 또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학교를 통학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살핌이 많이 필요했고 이러한 도움을 모두 시어머니께서 전담하다시피 하며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생전에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피력하셨지요. 너희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뜨더라도 너희 어머니께 잘 해드려야 한다. 너희 어머니 아들 둘 딸린 내게 처녀 몸으로 시집와 이제껏 너희들 잘 키우고 나에게도 모자람 없는 아내였단다. 평생 고마운 사람이니 너희들도 끝까지 어머니로서 예우를 잘 갖추고 대해드려라. 저도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사소한 것에서라도 서운하지 않도록 좀 신경 쓰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했고요. 제가 결혼할 때 사실 친정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동생과 동서는 1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부부 상태였고 그런 사정을 전해 들은 친정엄마는 좀 걱정하는 말을 하셨지요.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욕할지 모르겠다만 남이야. 네 시동생 다리가 불편하고 또 네 동서는 청각장애인이라면서 너 그런 집에 시집가서 맏며느리로 평생 잘 살 자신 있니? 아니, 그 두 사람 뭐 꼭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버젓이 자기 직장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너무 앞서가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너는 둘째도 막내도 아니고 시집가면 그 집의 맏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니? 지금은 시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후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너도 그 두 사람에 대해 책임이 생기는 건데 엄마는 솔직히 걱정이구나. 엄마, 결혼이라는 건 가족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감수할 각오하고 결혼해야죠. 친구도 그런 상황이면 도움이 필요할 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건데 나중에 나이 들고 서로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일 때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지. 안 그래? 네 생각이 기특하긴 하다만 엄마가 속물인지는 몰라도 엄마는 내 딸이 고생할 생각하면 그냥 싫구나. 엄마, 내가 그런 걸로 고생할 일 없어요. 그 두 사람 그렇게 누굴 고생시킬 만큼 의존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자립심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시동생만 해도 그림을 그리는데 사파가 인기가 좋아서 돈도 얼마나 잘 버는데요. 친정엄마는 그저 보통의 엄마들이 가질 만한 걱정을 좀 하셨지만 전 남편에 대해 애정과 사랑이 확고했기에 미련 없이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남편 역시 저에게 이런 부분에 관해 고맙다 말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우리 동생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사귀던 여자들 꼭 열의 9은 그거 사고당한 거냐 아니면 유전적인 거냐 그런 걸 캐물어서 마음이 그랬는데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일한 여자인 거 알아? 그래? 당신 그런 일로 상처를 좀 많이 받았구나.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많았지. 남동생 데리고 외출했을 때 괜히 힐끗거리는 시선이라든가. 그런데 당신은 내 남동생 처음 만난 날도 정말로 자연스럽고 털털하게 행동해서 내가 당신의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의 장애에 관해
큰 편견이었던 저에게 나름 감동을 많이 했었다고 결혼 후에도 틈만 나면 얘기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일단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결혼해서 가족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책임과 포용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시동생과도 그렇고 동서와도 평소에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친근하게 어울리려 노력하는 편이랍니다. 결혼하고 임신 준비하면서 회사를 쉬는 동안에는 수화를 배워서 동서와 한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형수님, 제 와이프를 위해 직접 수화까지 배워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결혼해서도 시댁 식구들과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형수님께서 들어오신 후로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동서가 가족이고 평생 볼 사람인데 제가 수아를 알아야 대화도 되고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수아로 동서랑 얘기하다 보니까 동서가 되게 재밌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형수님이 제 와이프의 본바탕을 처음 알아봐 주신 분 같네요. 저야 뭐 가끔 동서랑 사우나 가고 밥이나 먹으러 가는데 어머님께서 동서를 더 잘 챙겨주시지 않나요? 보면 밑반찬이나 음식도 동서 좋아하는 건 많이 만드시던데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시동생이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나름 남부럽지 않은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낸 것과는 달리 동서는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에 속했습니다. 나중에 동서와 좀 친해지고 수화로 대화하면서 듣게 된 내용인데 동서는 갓난아기 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찾을 방법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제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남편이 제 유일한 가족이죠.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하지만 시어머니도 뭔가 조금 아직 어색하고 불편해요. 어머님이 애교가 많고 다정하진 않으셔도 그래도 속정이 있는 분이니 동서가 먼저 자꾸 다가가고 노력해봐. 저도 애교가 없고 다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님처럼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 형님은 가족 같아요. 가끔 언니 같기도 하고. 어머, 나를 언니 같다고 생각해 준다고? 이거 너무 영광인데, 동서? 그렇게 제가 수화를 배우게 되면서 동서와 저는 허물없이 지내며 편하고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수가 없고 냉랭한 성격이라 생각했던 동서였는데 수화를 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감하고 농담도 잘하고 또 머리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동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재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서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보육원을 퇴소하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 그냥 접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 관해 좀 오해 비슷한 것을 하고 계시더군요. 둘째가 정확히 집에서 하는 일이 뭐니? 가만 보면 컴퓨터 화면 가득 알 수 없는 기호만 잔뜩 적혀 있던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그런 일이라고 하던데요? 글쎄다. 내가 듣기론 둘째가 경증에 지적장애도 있다고 들었는데. 동서가요? 어머님이 뭘 잘못 아시는 건 아니세요? 나한테 들었단 소리는 잃지 말고 너는 모른 척하렴. 내가 둘째 애들이 다니던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둘째는 어려서부터 지적장애도 동반한 청각장애인이 맞다고 내게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 동서는 똑똑하면 똑똑했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수화를 배운다 어쩐다 하면서 잘 지내니 좋게 보이는 거겠지. 넌 암튼 애가 사람을 매사 좋게만 보는 게 문제다. 좀 애매한 뉘앙스를 풍기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넘어갔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받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병원이라고 당장 빨리 와줄 수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희준이 둘째 내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지금 특히 희준이가 상태가 무척 심각하다. 서준이에게도 연락했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더구나. 알겠어요, 어머님. 저도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봤더니 시어머니 말 맞다나 시동생의 상태가 아주 위중하더군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시동생은 또 하필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다가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준아. 우리 둘째 아들 이준이가 이 지경이 되다니. 몸도 따뜻하고 얼굴도 따뜻한데 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 어머님, 좀 진정하시고 식사라도 좀 하고 오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러다 정말 어머님께서 쓰러지시겠어요. 시동생이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에 비해 동서는 크게 다친 곳이 없이 멀쩡하게 퇴원했습니다. 운전은 동서가 했는데 같이 사고를 당해놓고도 시동생은 저렇게 식물인간이 되고 동서의 상태가 말끔한 것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요. 그래도 시동생의 상태가 워낙 위중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길게 못하고 일단 병원에서 처리할 일들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병인을 임시 고용해서 시어머니와 동서도 집으로 돌아갔지요. 우리 이준이 깨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저 상태로 영영 못 깨어나는 건 아니겠지? 형이 돼서 이날 이때껏 해준 것도 없는데 못 깨어나면 우리 불쌍한 동생 어떡하니? 여보, 울지 마. 기적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의사도 깨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가능성을 거의 희박하게 보더라.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엄청 속상하실 거야. 안 그래도 다리 불편한 희준이가 평생 아픈 손가락이셨는데. 남편은 시동생의 상황에 엄청 낙담하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평소 눈물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다 큰 남자가 펑펑 울며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무척 무겁고 힘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변을 둘러볼 상황이 되자 아무리 봐도 똑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동서만 저렇게 멀쩡하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수화로 동서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고 당시의 일들도 좀 들어야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방문하겠다는 기별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지요. 그즘 시댁 초인종이 고장이 나서 그냥 식구들끼리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왕래를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방 안에서 뭔가 언성을 높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 일 제대로 처리 안 해? 시어머니는 있는 힘껏 동서를 노려보더니 찰싹 소리가 나게 동서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영문을 알 수 없어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말리려다 뭔가 이상한 예감에 그 두 사람이 하는 양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희 부부에게 심부름 시킬 때 내가 가르쳐준 길로 운전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우스워? 시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나 같은 자리에 시어머니는 뭐 대우 안 해도 그뿐이란 소리야? 동서는 겁에 질려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란 신용만 하는데 시어머니는 또 한쪽 손을 올리면서 동서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운전했으면 복잡한 일 하나도 없었을 건데. 아유, 저 멍청이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저는 대화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교통사고가 나던 날 시어머니께서 불어 동서네 부부에게 운전을 시키면서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았다고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건 뭔가 의도된 사고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린 듯이 휴대폰을 꺼내 들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고 시어머니는 정말 거실 바닥에 나자빠지듯 놀라시더군요. 아니, 경찰들이 우리 집에 웬일로? 첫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신고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어머니, 경찰에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동서 뺨까지 때리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 들었어요. 아니, 너 지금 그러니까 나를 시어미를 의심해서 경찰에 불렀다는 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니, 의심할 사람이 없어도 유분수지.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 집 아들들, 멀쩡한 아들이기나 해. 다리 불편한 아들까지 아기 때부터 걷어서 키운 거 세상 사람들 다 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래더니 그런 날 지금 범죄자로 몰아? 어머님, 자세한 말씀은 일단 경찰서에 가서 하세요. 저도 이 모든 상황이 제 오해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연행해 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수화로 말하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더 큰일이 날 뻔했어요.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보자. 진실을 밝힌 다음 절차를 처리해도 늦지 않아. 저는 동서를 그렇게 안심시키고 경찰서로 동행을 했지요. 자세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고 차량에 관한 조사도 자세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끝난 후에 밝혀진 진실은 우리 가족들을 멘붕에 빠뜨릴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전수 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손상시키고 에어백 역시 망가뜨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저희 동생 부부가 타던 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량이라 특히 그런 부분에 더 조심하고 늘 신경을 쓰면서 차를 몰고 다녔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도 포맷이 되어버려서 한참 난항이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곳의 CCTV 감식 결과 이댁 어머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신 정황이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시어머니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차를 훼손해놓고 일부러 시동생 부부에게 장거리 운전 심부름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시동생과 동서 명의로 5개가 넘는 생명보험을 가입해두었단 추가적인 사실을 접할 수 있었죠. 어머님, 대체 왜 동서 부부 명의로 이렇게 많은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이전에 내가 말했잖니. 내 친한 동창이 보험을 해서 어렵게 사는데 그 친구한테 옛날에 받은 도움이 하도 많아서 은혜 갚는 차원에서 생명보험 가입한 거라고. 아니, 아무리 그런 차원이지만 저희에겐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생명보험을 5개나 들었다고요? 운전심부름 왜 시키신 거예요? 고장난 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이댁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를 욕하며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한참 혼을 냈다고 하던데 어머님이 원래 가라고 한 길은 비포장도로가 많고 공사가 덜 끝나서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중간중간 CCTV 복구도 덜 된 구간 천지고 이 정도면 이거 완전히 계획 살인 미수인데요. 이 못된 악마 같은 당신이 어떻게 내 동생에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남편은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고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내보내는 경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동서가 거의 다치지 않은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날 동서는 시어머니가 시킨 위험한 길을 마다하고 내비게이션과 지도 검색으로 빠른 길로 운전을 했고 그러다 훼손된 차량 문제로 사고가 났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밟고 밑으로 차량이 떨어졌는데 하필 동서가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간 장소가 강물 속이었던 겁니다. 시동생은 똑같이 튕겨져 나갔지만
충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딱딱한 암벽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이었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동서에 관해 의심했던 일이 몹시 미안해졌습니다. 동서, 미안해. 난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애먼 동서만. 아니에요. 형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꾸 위험하고 이상한 길로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시어머니가 이상했는데 그때 뭔가를 눈치채고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선택이 너무 후회돼요. 그렇게 수화로 말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서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위로해주고 시댁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동서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좀 쉬라고 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의 계획 범죄는 검찰로 넘어갔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계획적인 범죄였기에 2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되었고요. 세상 자애롭고 희생적인 새어머니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험악한 본심을 알게 되자 저희 가족들은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배신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 것 같았어요. 속에 그런 무서운 계획을 숨기고 사는 줄도 모르고 나는 매번 어머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평생 그 고마움을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하곤 했는데 그래도 더 험한 일 있기 전에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죠. 까딱했다간 아버님 유산까지 모두 그 악마 같은 사람의 차지가 될 뻔했는데 동서가 위험한 길을 피하고 운전하는 바람에 서방님도 목숨은 건지신 게 다행이고요. 우리 서방님이 하루라도 빨리 깨어날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해요, 여보.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처녀의 몸으로 홀로 아들 2명을 키우는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친정에 30년 넘는 세월 동안 다달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는 말인데 그댁 어머님이 친구들 만나면 그런 소리 자주 했다네. 나이도 많고 아들 2이나 딸린 남편하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친정으로 보내는 생활비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면서. 속에 악마를 숨기고 그렇게 좋은 새엄마인 척 평생 가식을 떨며 살아왔더니 정말 살이 떨리네 그려. 평생 그쪽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산 옆했네 아니여. 에이, 이런 천벌받을 할망구 같으니라고. 그래도 이 집 큰며느리가 그 할망구 심보를 딱 알아보고 다 진실이 밝혀졌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이 집안 쫄딱 망할 뻔한 거 아니야? 먼 친척들은 그런 소리 들을 내뱉었고 그래도 사필 규정으로 일이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앞으로 상황을 잘 단도리하고 동서를 잘 보살피라고 저에게 부탁들을 하시더군요. 사건이 좀 마무리된 후 동서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서 교도소에 갇힌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좀 희한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동서가 자란 고아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동서의 친부가 동서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우편물을 동서에게 당장 가지고 갔지요. 동서, 이거 완전 중요한 우편물 같은데 동서 본 적 없어? 아니요. 형님, 저는 이거 완전 금시초문인데요. 보니까 동서 친아빠가 동서를 찾으려고 자꾸 연락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 한 번도 없는 거야? 절대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네요. 동서는 수화로 그렇게 대답을 했고 저는 당장 그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분은 저를 되려 타박하며 화를 막 내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대체 몇 번이나 수정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마다하시더니 이제야 연락하세요. 저는 원장 선생님께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드렸습니다. 세상에나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마귀알몬 같은 계모가 정말 따로 없네요. 아니,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저희 동서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왕래가 거의 없어서 더 연락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댁 시어머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수정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아들하고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시댁 돈을 떼어먹고 행방을 감췄다고 거짓말해서 저희는 또 따로 수정이 행방을 찾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동서 역시 계획범죄의 타깃으로 삼았기에 동서에게 친부의 존재를 알리기 싫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경악할 만한 악행이었으나 그런 것을 논할 여유도 없이 저와 동서는 당장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친부의 연락처를 물었지요. 그렇게 연락이 닿아 동서는 자신의 친아버지와 처음으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가기 전부터 엄청 긴장하고 걱정을 많이 하던 동서였지요. 형님, 저한테 아빠가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전 여태껏 제가 천의 고아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설마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빠가 아닌 거면 어쩌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를 하면서 제게 그렇게 말하는 동서였습니다. 원장 선생님하고 길게 통화를 했는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자, 긴장 풀고 우리 함 웃으면서 가자. 그렇게 저는 동서를 데리고 동서의 친부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지요. 동서의 친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 쪽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귀국날에 맞춰 만나기로 했고 저와 동서가 환영 인사 겸 공항으로 나가서 인사도 하고 만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동서와 저는 동서의 친부란 사람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 혹시 반수정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제 동서 반수정입니다. 그럼 그쪽이 말씀하신... 네가 내 딸 수정이라고? 어디 아빠가 널 한번 알아봐도 되겠니? 생전 처음 널 만나는 거라서 낯설고 어색하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널 보는 순간 내 딸이라는 걸 너무 알겠다. 수정이가 돌아가신 저의 친어머니와 너무 반박이에요. 보세요, 여기 사진. 동서의 친부는 지갑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줬는데 동서와 똑같이 생긴 여자 한 명이 쪽진 머리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본 동서의 눈이 붉어지며 금세 눈물이 가득 고이더군요. 이분이 저희 할머니세요? 수화를 못 알아먹는 동서 친부를 위해 저는 통역을 해주었고 동서 친부는 그래, 맞아. 수정아, 이분이 네 돌아가신 친할머니란다. 네가 봐도 네 얼굴과 할머니 얼굴이 너무 똑같지? 이 사진 속 할머니가 바로 너와 비슷한 나이셨단다. 그렇게 공항에서의 첫 만남 뒤 저와 동서의 친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래도 확실한 확인을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거쳤고 동서와 동서 친부의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었지요. 동서도 기뻐했고 저와 남편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동서 친부는 그 후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군요. 저희 수정이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댁에 시집 와서 말 못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형님이 친언니처럼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고 여러 번 말하더군요. 동서와는 수화를 못하면 대화가 힘든데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어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해서 서로 보여주면서요. 저도 안 그래도 요즘 부지런히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 후에 서방님은 아직도 식물인간 상태세요. 동서에게 그 얘기도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정말 그 못된 시어머니란 여자 얘기를 들으니 제가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더군요. 정말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런 모든 사태를 막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저도 우연히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건 그렇고 어떻게 잃어버린 동서를 찾게 되신 건가요? 제가 실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미성년자일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같이 교회를 다니던 여자친구와 연애를 했고 그 사이에 수정이가 태어난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가족들과 모두 이민을 떠났거든요. 미국으로. 동서의 엄마는 당시 여고생 신분으로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을 동서 친부는 아예 몰랐대요. 동서의 친어머니 집안에서는 어린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늦게 임신 사실을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출산은 했는데 동서의 친모도 모르게 고아원에 맡겨버렸다고 합니다. 동서 친모에게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명을 달리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서요. 동서의 친모는 그렇게 동서의 존재를 모르고 대학을 가고 결혼도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도 한참이나 지나서 동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우연히 하는 얘기를 엿듣다가 수정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 엄청 충격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 충격 때문인지 암에 걸려서 2년 전 명을 달리했고 세상을 뜨기 직전 어렵게 저와 연락이 닿아서 저 역시 수정이의 존재를 알게 된 거고요. 그렇게 동서의 친부가 동서의 존재를 알게 된 건 기막히게도 최근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만 않으셨어도. 모두가 제가 모자란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이를 찾았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수정이의 아빠로만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서의 친부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성인이 된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무역 쪽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에 적성이 맞고 감각이 있었던 탓에 지금은 꽤 규모가 큰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자식도 없이 이 늦은 나이까지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수정이를 만나려고 운명이 이렇게 흘러온 것이란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딸이 걱정이지만 미국에 데려가서 검사도 잘 받아보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앞으로라도 해줄 작정이에요. 동서가 서방님도 식물인간 상태라 많이 의기소침하고 힘든 상태였는데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 사위 정말 깨어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동서 친부의 말 맞다나 저희 가족은 상황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며 서방님의 상태가 가장 걱정되기 시작했지요. 다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다른 곳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젊은 서방님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니 동서는 매일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동서, 오늘도 새벽 기도 다녀온 거야? 네, 형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겨우 이런 거밖에 없네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성이면 감촌이라고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서방님은 반드시 깨어나실 거야. 동서는 동서의 친부가 미국행을 빨리 종용하는데도 절대로 마다하고 서방님의 병간호를 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아버지 입장에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식물인간 사위 곁에서 딸이 고생하는 모습이 속상했겠지요. 서방님 간호에 고생하는 동서를 위해 저는 동서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나가는 동서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시동생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반이 섞여 있었지요. 그날도 아침도 거른 채 새벽부터 동서와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재택근무고 프리랜서라 기도를 다니는 게 힘들지 않지만 형님은 매일 출근하는 회사원이시잖아요. 저 생각해서 새벽 기도 같이 다녀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내일부터는 그만하세요. 매일 기도까지 다니면서 출근하시려면 형님이 너무 힘드셔서 안 돼요. 동서 걱정하지 마. 동서가 서방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정성에 나도 좀 보탬이 되고 싶을 뿐이니까. 가족끼리 이런데 보탬이 안 되면 누가 도와주겠어. 안 그래? 그런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보니까 발신인은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이제 동서랑 기도 끝내고 가는 길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그거 데워서 애들이랑. 여보, 지금 아침 식사가 문제가 아니야. 대박 뉴스가 있어. 우리 동생 희준이가 방금 깨어났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여보, 그게 진짜야? 서방님이 깨어나셨다고? 입모양을 읽을 줄 아는 동서는 대본에 펄쩍 뛰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재차 확인한 뒤 맞다고 말했고 저와 동서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병원 입원실에 가보니 간호사와 의사가 서방님 병상에 몰려 있고 막 이것저것 검사와 처치를 마친 모양이더군요. 그 사람들 무리를 해치고 거침없이 서방님에게 다가가는 동서였습니다. 당신 정말 깨어난 거 맞아? 눈물이 흐르는 채로 떨리는 손으로 수화를 하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정말 저도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맞아 여보. 나 깨어났고 이제 멀쩡해. 나 수화 잘하는 거 보이지?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수화를 하며 동서와 대화하는 서방님이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감동해서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병원 문을 박차고 남편이 뛰어들어오더군요. 희준아, 우리 동생 희준이가 드디어 깨어났구나. 그렇게 기적적으로 서방님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이 되었고 그 후의 일들은 모두 일사천리로 좀 순식간에 이루어진 듯합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냐고요? 일단 동서와 서방님은 서방님 몸이 회복하는 대로 바로 미국행을 택했답니다. 미국에서 본거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동서의 친부가 그런 권유를 했고 유학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예전부터 컸던 두 사람이라 큰 고민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였지요. 형수님, 저는 미국 가서 그림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이 사람은 IT 관련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가 봐요. 하긴 우리 동서가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형수님이 그걸 어떻게? 서방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의 사람들을 비롯 동서 주변의 사람들도 동서가 경증의 직접장애를 함께 앓고 있다고 오해를 많이 했지요. 악독했던 시어머니 역시 그런 오해를 한 당사자 중 한 명이었고요. 사실 동서는 천혜 고아로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 청각장애까지 있다 보니 친구도 거의 없고 참 힘들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세상에 대한 위앙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IQ 검사 같은 것을 하면 불어 5단만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귀도 안 들리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절 무시하고 깔본다는 열등감에 그래, 날 바보로 생각해라. 그런 위약으로 불어 모자란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내의 그런 가면을 처음 알아본 게 저였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미숙한 행동이었어.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난 동서가 우리 아들 큐브 조립하는 거 단 3초 만에 맞추는 거 보고 한 방에 똑똑한 사람인 거 알아봤는데. 아니, 그렇게 간단한 단서로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전 형수님이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한테 좀 실망했다는 말씀이세요, 서방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크게 모두가 웃었고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의 선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친부께서는 너무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저와 남편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마침 이 근처에 관리하는 제 소유의 다세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수정이 형님 부부에게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다세대 건물을 저희한테 주신다고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제대로 모아놓은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제 살아온 모양이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제 딸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은 수정이 형님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누구라도 했을 일을 이런 식으로 치하할 일은 진짜 아니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빌라 건물을 주신다는 건 너무 과해요. 아닙니다. 그쪽 아니었음 정말이지 우리 수정이가 지금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악독한 시어머니로부터 수정이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이댁 큰 며느님 덕분이에요. 제 딸과 사위를 살리신 은인 같은 분인데 이 정도 보답은 당연해요. 저와 남편은 극구 만류했지만 동서의 친부와 동서까지 계속 찾아와 저희를 설득하는 바람에 저희 부부 결국 다세대 빌라 건물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팔자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건물주가 되고 보니 참 얼떨떨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더군요. 동서 부부는 동서 친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서방님은 유명 미술학교에, 동서는 IT 관련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와는 그 후로도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뒤늦게 제대로 시작하게 된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서방님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니 참 다행한 일이지요. 시아버님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게 되면서 서방님에게 상속 문제를 의논드렸는데, 형님, 형수님, 아버지 유산은 그냥 두 분께서 알아서 관리하시고 쓰세요. 저는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장인어른께 이미 집, 자동차, 예금까지 선물 받아 솔직히 돈 걱정은 하나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서방님과 동서 몫이 절반인데 저희만 그렇게 욕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 몫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이유로 거절하지는 말아라. 이 부분은 제 아내도 동의한 부분이에요. 장인어른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요. 이런 이유로 저희는 시아버님의 상속 재산까지 올고지 물려받게 되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다세대 빌라 건물을 동서 친부에게 선물 받은 저희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자가를 마련해서 행복해 들떠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 분수에 과분하다 싶을 정도의 혜택이 계속 주어진 셈이었지요. 여보, 우리 일정 금액이라도 좀 좋은 곳에 기부를 하는 건 어떨까? 그래요.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선택 같네? 해서 시아버지 상속 재산의 절반 이상을 저희는 고아원과 보육시설에 기부를 했답니다. 후에 저희 선택을 들은 동선의 부부도 너무 잘했다면서 저희 부부 선택에 박수를 보내주더군요. 두 얼굴의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는데 모든 일이 사필귀정으로 해결이 되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악한 사람은 멀리하고 선한 일을 가까이 하라. 옛말은 역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듯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선한 이들과의 인연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